자,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사전 접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말하기 무섭게 바로 저희는 에코프로 BM으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양극재 가는데요. 855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30만 9천 원에 사셨어요. 네. 지금 30만 원 깨졌죠. 그렇죠. 11% 손실이고 20%를 담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적지 않은 비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시세 나오고 이제 상황 보다가 이제 점점 내려가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9월 1일에 지인이 추천해줘서 샀다고 하시네요. 네. 아마 여기보다 30만 원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죠. 네. 하지만 시청자님께서 일단 연말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말까지 가져갈 때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지 저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1분기 동안 뭔가 반응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박철순 이사께서는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키워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반등 기대감입니다. 맞춤 키워드네요. 가져볼만 하겠는데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요. 지금은 숨 고르기 구간입니다. 좋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살짝 있는 좋습니다. 그런 키워드입니다. 네. 이사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도 좀 길어지고 있고 가격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일단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리스크 요인과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2차 전지 실적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일단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거는 많이들 아마 뉴스로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제품 판가가 연동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과 매출이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를 좀 내려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수요가 좀 위축됐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Q의 성장이 역시 둔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도 역시나 주가를 한 단계 내려오게 만드는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 P 가격과 그다음에 Q 양 모두 다 하반기 4분기부터는 일단 저점을 만들고 반등 기대감 그리고 내년까지도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더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이 판가락률도 계속적으로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면 일단 앞으로 이제 3만 달러대의 보급형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량 보급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금리도 조금씩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구매자의 부담도 좀 덜어지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수요는 지금보다는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으로 갈수록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양극재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년 2024년도에는 자동차 가격도 어느 정도 인하가 되면서 역시나 구매자들의 부담이 더 덜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은 점차 내년으로 갈수록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 중인 리튬 가격, 이것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인데, 리튬 가격에 지금 보통 4분기부터 이제 하방 경직성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중국의 탄산 리튬 스팟 가격이 킬로당 한 28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이 생산 단가를 보면 킬로당 18달러에서 20달러예요. 많이 이제 격차가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추세를 본다면 이제 4분기 때쯤 되면 바닥 만들고 이제 리튬 가격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리스크 요인이 역시나 조금씩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기대감이 뭐냐면 수주속이 좀 요새 잘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일단 연말로 갈수록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신규 수주 그리고 증설에 대한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선도 기업들 주가 반등에 힘이 실리면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도요다랑 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현대차로부터 신규 수주가 예상이 하반기에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기업들의 수주족이 들리면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이 당연히 소비자 기업들로 주문을 넣겠죠.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비엠도 이들 업체로부터 수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런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더해지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선도 기업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마치고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에코프로 왜 이러냐라면서 정말 답답하고 화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안개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좀 거쳐지고 그러게요.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진단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숨 고르기 구간이다. 숨 고르고 조금 더 강하게 튀어오를까요? 일단 뭐 강하게 튀어오를 거는 조금 봐야 될 것 봐야 같고 되고. 일단 숨을 얼마나 좀 잘 고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숨 고르기 구간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많이 이제 올라갔었고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이 기대감이 워낙에 폭발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뚜껑 까고 보니까 하반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이제 생각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이던스에는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는 예측이 되고는 있는데 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대충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기대감은 폭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은 그냥 겨냥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기대감을 그대로 소멸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4분기에 이 판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철순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내년 정도 됐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 BM은 타이밍은 저는 좀 기다리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숨고르기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워낙에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가기 힘든 시장이죠. 그렇죠.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고 네, 네. CPI도 지금 대기 중인데 CPI도 이제 이번에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주도주가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 이제 포트 뒤편에 밀어놓는 편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숨고르기 구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주가인 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차 전지는 사실 프리미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왜냐? 기대감이 워낙에 크게 형성이 되는 섹터다 보니까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가 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결국에는 저는 기대감이 다시 차오르는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 기대감은 결국에는 또 어느 정도 이 수급으로서 시장에 관심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는 구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동님께서 숨을 어디까지 고르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대단합니다. 어디까지 기다렸다가 또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 체크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가격 전략 체크해 드릴 거고요. 네. 사실 지금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체 섹터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바로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 많아요.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굉장히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건 계속해서 2차 전지가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영향도 있을까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ETF를 제대로 KB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사람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타이밍을, 상태였는데 네. 그렇다고 이거 매도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은 없는데 딱 이 타이밍에 딱 나왔다는 거죠. 노련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틀 동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일단 저는 그래도 지금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을 예로 본다면 사실 최고가 대비했을 때 50% 넘게 지금 할인이 됐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빠진 맞아요. 상태입니다. 네. 거의 뭐 7월 달에 올랐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연말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좀 만들 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ETF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사실 여기로 들어갔다면 더 빠르게 2차 전지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ETF가 계속 앞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실
순기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상 급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2차 전지가. 그렇죠. 맞아요. 계산하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 급등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눌러주면서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이라든지 매매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사실 이 증권업계 운용사 쪽에서 이런 걸 만들 때 사실 이거를 단기적인 용도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사실. 네. 뭐 리스크 해지용으로도 있지만 단기 네. 트레이딩.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죠. 하방에도 베팅할 수 있는 그런 해지성 상품으로 만든 건데 이걸 만들면서 또 그쪽에서도 말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또 올라갈 것이다. 일반 상품들,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네, 정방향에 베팅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갈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나 또는 해중으로 쓰면 상당히 유용한 상품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투자처가 넓어졌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2차 전지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아마 2차 전지를 더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의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보는 거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잠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지만 개별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저점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네. 이제 연말에는 좀 담아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ETF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의 또 이익과 실이 좀 달릴 것 같고요. 그럼 에코프로비엠 저희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말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목표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종가 밑에 가장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한 5, 6개월 정도 주요 1 매물대인데 일단 여기만 잘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 힘이 좀 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 하단 부분인 한 25만 원 정도 선을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을 일단 1차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인데 여기 뚫어주면 사실 좀 더 상승룸이 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뚫으면 또 길게는 뭐 45만 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말에 조금 더 높은 목표가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께도 궁금한 게 이제 저는 이 시청자님께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서 연말까지 보신다니까 에코프로 BM이 연말까지 가면 지금보다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참 이거 맞춰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저는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네. 그때의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내가 언제까지 들고 가야지, 네. 이때까지 들고 갈 거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두루뭉실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주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구간에 진입을 해야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연말까지 단순히 들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구간에 대응을 잘 해서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를 한 다음에 목표가를 이 정도까지 설정을 해서 빠져나와야지 라는 좀 상세한 전략으로 진행을 하셔야 어느 정도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고점 58만 4천 원에서 지금 27만 5천 원이 돼버렸으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건데 사실 시청자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단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윗구간에 잡아놓으신 분들이지 그렇죠. 바닥권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폭을 약 한 저는 20만 원 초반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 CPI가 이번에 반등을 하고 그러면서 FOMC까지 결과가 안 좋게 이어지면서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게 라고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 네,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의 주도주들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이제 열려 있는 구간이 20만 원 초반대 한 22만 원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 정도 구간까지는 좀 열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빠져봤자 이 정도 구간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올라올 때에는 저는 약간 이 35만 원에서 36만 원 구간까지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님께서 어찌됐든 에코프로 BM을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한 번 더 매수할 만한 이 구간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0만 원대 초반에서요?
뭐 빠진다고 해서 바로 이제 사시는 게 네.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이 들어와야 되고 관심은 수급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딱 요 정도의 수급, 앞선 구간에 요 정도의 수급만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한 35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수급 들어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오히려 이 종목은 좀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시청자님께서는 어차피 또 단가를 낮게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보고 시장에 관심이 들어가는 타이밍,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은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시지는 마시고 목표가는 일단 한 36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아까 한 20만 원 초반대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네. 더 라이브하게 봐서 23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박스권 정도 구간 생각을 하시고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올 때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에코프로에 대한 질문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오늘 90만 원 깨졌잖아요. 에코프로 BM이랑 비슷하게 앞으로 움직일까요? 저는 모멘텀 받아가면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비슷하게.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에 기대감이 폭발을 하면서 다 같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다 같이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되는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의 조금 분위기가 바뀐 건 포스코 DX가 호재가 나오면서 혼자서만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에코프로가 가버리는데 에코프로 BM이 안 가버린다거나 뭐 이러한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죠. 물론 같이 가겠지만. 머리 아프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같이 간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시장의 여러 가지 가능성. 그래서 에코프로도 저는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121선 구간을 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앞두게 되는데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뭐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추가 매수 구간까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이 하락폭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시장의 악재가 조금 더 우회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연말에 한번 저 2차 전지고 관련해서 공개 방송 한번 해주세요. 해야죠. 하고 예고. 네, 예고. 수급 네. 한번 들어올 때 네, 그때 보고 가요, 그때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일괄적으로 네. 한번 안내를 드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섭외했습니다. 네. 저 잘했죠, PD님. 그러면은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 봤었을 때는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분 다 보유 의견이시고 박철순 이사께서는 연말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목표가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 25만 원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지금은 숨 고르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단조롭게 기간으로만 승부 걸지 말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해야 된다.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9달 뒤에. 자, 목표가 38만 5천 원, 36만 5천 원, 네. 손절가 2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